네, 안녕하세요. 강사 최윤수입니다. 이번에 손해사정 이론 1차 과목을 맡아서 같이 공부하게 됐습니다. 자, 1강 시작을 할 텐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1차 강의 3가지 과목이 있는데 그 공부 순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1차는 총 3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1차 보험업법, 그리고 계약법, 그리고 지금 공부하는 손해사정 이론, 그리고 재물손해사정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영어 시험까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공부하는 순서는 보험계약법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 어느 정도의 이해도와 암기를 바탕으로 암기 위주의 과목인 보험업법에 투자를 순서대로 하십니다. 1번 보험계약법, 그리고 2번 업법을 공부하신 뒤에 마지막으로 손해사정 이론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1번, 2번 강의를 듣고 과목의 강의를 다 수강하고 오신 분들은 손해사정 이론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 자, 손해사정 이론은 어떤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차례 부분 보시면 총 9가지 챕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험과 위험, 생명보험, 개인연금과 기업연금, 연금 파트를 다루고 있고, 재산보험, 배상책임보험, 사회보험, 언더라이팅, 재보험까지, 그리고 보험 규제와 감독, 대체위험 전가 항목까지 되어 있는데, 이 목차들이 보험업법에서 감독과 규제에 대한 내용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을 거고, 생명보험, 배상책임보험 이런 보험에 대해서 계약법 파트에서 공부를 조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해도를 바탕으로 손해사정 이론, 실무가 아닌 손해사정 이론에 대한 문제들을 접근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론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에도 접근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강의는 1회독 완독을 목표로 진행을 할 텐데 같이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넘어가셔서 손해사정 이론의 실전 핵심 노트, 요거는 공부하실 때 쉽게 보시기 편하게 정리를 해놓은 파트이기 때문에 좀 넘어가서 실제 강의를 시작하는 1강의 첫 번째 파트 보험과 위험 페이지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과 위험. 자, 손해사정은 보험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시행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보험과 위험이라는 파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제도가 발생을 했고, 그렇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되고 뭘 이해를 해야 되는지 순서대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의 개요라고 나와 있네요. 보험의 정의와 기본 특성. 정의란 무엇인가? 보험의 정의. 보험은 다수의 계약자, 보험 계약자가 모여서 일종의 공동기금을 만든 후에 그 기금을 만든 계약자들 중 일부가 우연한 손해를 당했을 경우 이 공동기금에서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그리고 동질적인 위험의 결합을 통해서 개개인의 경제 주체에게 발생한 실제 손실을 다수의 평균 손실로 낮추는 제도이다라고 일단은 보험을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은 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그 보험료를 납부하는 다수의 보험 계약자들이 모여서 보험회사를 통해 일정 금액 기금을 매월 납부하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우연하게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보험금을 그 공동기금에서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보험회사의 돈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 계약자들이 다 같이 납부한 그 기금에서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절차를 거쳐서 지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연한 손해를 당했을 경우에 보상을 한다. 그래서 항상 보험은 우연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고의사고나
일부러 하는 것은 보상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런 제도가 일단 보험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자, 2번 보험의 기본 특성. 그래서 이 보험의 특성은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는 위험을 전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위험을 결합한다. 세 번째, 우연한 손실을 보상을 한다. 그리고 네 번째,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총 4가지 항목에서 첫 번째부터 보면은 위험의 전가. 위험의 전가는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내고 위험 부담을 보험자에게 전가시킨다. 내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보험을 통해서 그 사고의 손실을 메꿀 수 있게 내 위험을 보험자에게 넘긴다. 그래서 전가하는 행위이다 라고 쓰여 있고요. 보험계약자는 위험 정도에 따라서 산출된 보험료를 보험자에게 납입하면서 미래에 우발적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손실 위험을 보험자에게 전가합니다. 손실의 빈도는 낮지만 손실의 규모가 커서 스스로 부담하기 힘든 위험을 보험회사에게 전가한다. 그게 개인이나 기업이 위험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 보험 전부 다 운전하게 되면 가입을 하게 되는데 그 자동차 사고를 냈을 경우에 발생하는 규모의 손실은 개인이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개인들이 모여서 보험회사를 통해 기금을 마련하고 사고가 우연하게 발생한 사람에게 그 위험을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그 위험을 보험회사에 전가할 수 있다. 보험에 전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위험의 전가라는 항목이 있고요. 두 번째, 위험의 결합. 방금 말한 것처럼 보험자 입장에서 보험계약은 다수의 동질한 위험을 전가받아서 자동차 사고라는 동일한 위험을 전가받아서 하나의 위험 결합 집단으로 만들었다. 보험회사가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서 자동차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위험 결합 집단을 만든다. 위험의 결합은 일부 계약자들의 손실을 전체 계약자들이 공유함으로써 실제 손실을 평균 손실로 대체한다. 어떤 뜻이냐? 이 손실들을 가입한 계약자 전부가 공유하기 때문에 혼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는 사고의 손실은 실제 손실은 크지만 이것을 다 모아서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은 낮아진다. 다 같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의 손해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즉 손실이 발생했을 때 발생된 손실을 보험가입자 모두에게 분산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보험가입자들이 평소에 소액의 보험료를 내고 공동기금을 마련했다가 소수의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게 되면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이다. 자, 위험결합 법칙을 통해서 손실 분산 효과가 이루어지는데 가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크다고 할 수 있다. 해서 대수의 법칙이라고 가로치고 쓰여 있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대수의 법칙. 위험결합 개념으로 보험을 정의하면 보험이란 단순히 말해서 위험을 결합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전환시키는 사회제도다. 보험은 다수의 동질한 위험을 한 곳에 모으는 위험 결합을 통해서 가게나 기업의 실제 손실을 평균 손실로 대체한다. 또 똑같은 말 중요하기 때문에 적혀 있습니다. 자, 대수의 법칙 중요하다고 했죠. 대수의 법칙이 어떤 것이냐? 어떤 위험에 대해서 측정 대상의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또 측정하는 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측정을 통해 예상하는 실제의 예상치가 실제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전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동전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 50%다 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동전을 던져보면은 앞면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뒷면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횟수를 거듭할수록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세다 보면 결국 반반의 확률에 가까워지게 된다. 이런 것처럼 사고도 당연히 자주 나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위험을 결합해 보면은 일정한 수치의 사고 확률이 실제치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바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 대수의 법칙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개념은 꼭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3번 우연적 손실의 보상. 보험의 특징은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데 우연적이고 우발적인 손실만을 보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은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사고에 의한 손실은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방금 전에 말한 대수의 법칙은 우연한 사고의 확률을 다 모아서 그 확률의 예상치를 실제 평균치로 나누는 것인데, 구하는 것인데, 만약에 여기에 의도성이 들어간다면 이 실제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보험의 근간을 흔들게 되겠죠. 그리고 4번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 손실의 보상은 손실 발생 전에 재정 상태로 복원시키는 것이고, 실제 발생한 손실을 원상 회복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보상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경우는 없다. 이러한 실손보상의 원칙은 중요한 보험의 원칙 중에 하나로 발생 손실한 만큼만 보상받게 되면 보험 사기 행위와 같은 도덕적 위태를 줄일 수 있다. 자, 왜 이런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 개념이 나와 있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위험을 가진 사람들, 위험을 가진 사람 1명, 그리고 2명, 3명, 4명, 뭐 몇 명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공동기금을 모았는데 여기서 사고가 발생할 확률만큼 각자에게 지급이 되는 건데 이걸 통해서 이득을 보게 되면 이걸 낸 사람, 이 기금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하겠죠. 각자의 사고 위험률만큼 금액을 책정해서 기금을 모았는데 누군가가 실제 손실 이상만큼의 금액을 가져가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이 받을 때 기금이 부족하게 된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도 나중에 급부의 원칙에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험의 기본 특성 4가지가 무엇이다? 위험의 전가, 위험 결합, 그리고 우연한 손실을 실제 손실만큼만 보상한다. 이렇게 4가지 보험의 특성, 기본적인 특성 알아봤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험의 사회적 기능과 사회적 비용 보겠습니다. 보험의 사회적 기능, 순기능이라고 되어 있죠. 보험의 좋은 기능 보시면 손실보상, 보험은 손실을 보상한다. 근본적인 기능으로 손실을 당한 경제 주체의 경제적 상태를 손실 발생 이전의 상태로 복구해 주는 것을 말한다. 자, 계속해서 경제 주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보험을 통해서 본 손해가 아니라 사고가 발생해서 그 사고로 인해서 나타내는 손해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자, 그러면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은 어떤 손해가 발생할까요? 첫 번째로 신체가 다치게 되겠죠. 신체 손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두 번째, 손상된 신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치료에 전념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 이를 쉼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휴업손해가 생기겠죠. 이로 인해서 정신적 손해도 생길 것이고요.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 스트레스, 사고 해결 과정에 대한 스트레스 그런 걸 다 종합해서 정신적인 피해도 발생할 것이고 이 신체 손상에서도 치료에 드는 비용이 발생할 거고 또 치료비는 병원에 내는 치료비도 있을 것이고 직불치료비가 있을 것이고 사고 규모가 커서 향후에 발생할 치료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손해들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 다친 신체가 바로 복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상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 치료비, 향후에 발생할 손해들, 일을 못하게 된 손해, 정신적으로 얻은 피해를 다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서 보상을 하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경제주체라는 말로 금전적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보험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은 보험의 근본적인 기능으로 경제주체의 경제적 상태를 손실 발생 이전의 상태로 복구해 주는 것이다.
몸이 다친다고, 암에 걸렸다고 보험에 들어있는데 암이 없어지고 몸이 바로 낫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상태가 손실 발생 이전으로 돌아갈 뿐이다. 이득을 보는 것도 아니고 손실 발생 이전의 상태로 복구해주는 것을 말한다. 자, 두 번째, 불확실성 감소. 보험이 손실 발생에 대한 경제적 복구를 해주기 때문에 손실 위험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감소된다. 내가 아까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혹은 교통사고를 냈을 때 상대에게 보상을 해줌으로써 내 경제적 손해가 발생을 하게 될 텐데 그로 인해서 미래가 불확실하게 예측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험이 대신 경제적 손실을 복구를 해주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 자, 세 번째, 투자 자금의 원천. 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일정 기간 동안 보험회사에 머물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자본이 축적되게 되고 대출이나 산업의 투자 자금으로 활용된다. 다 같이 모은 기금이 보험계약자들이 모은 기금들이 보험회사에 한 군데로 모여서 자본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무작정 가지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이 자본을 통해 다른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혹은 대출을 해주거나 민간에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자금을 활용을 하게 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좋은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자본이 형성돼서 투자 촉진도 할 수 있고 대출에 대한 가능성도 가지게 된다. 자, 네 번째, 손실 통제. 보험회사는 피보험 손실이 발생될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자, 사고가 발생하면 지급을 하고 혹은 계약이 실패했을 때 지급을 하고 다양한 피보험 손실이 존재할 텐데 피보험 손실이 발생될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자, 손실 통제는 손실 발생을 방지하고 발생하는 손실의 경제적 결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손실 통제 활동은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지불해야 하는 보험금을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도 부담도 덜게 된다. 어떤 말이냐? 사고가 발생하는 이런 상황들 자체를 보험회사가 통제를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5번, 신용증대. 보험은 가입자의 신용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에 건물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건물 가치에 대한 신용이 증대된다. 당연하겠죠? 보험이 건물을 대출을 받을 때 이 건물이 전소될 확률이 줄어들면 당연히 건물의 가치는 올라가겠죠. 전소가 되더라도 보험을 통해서 그 손실을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에 대한 신용이 올라간다. 그래서 신용증대의 측면이 있다. 6번, 자산의 효율적 사용. 손실 발생에 대해서 불안정성에 대비하기 위해 가계와 기업은 종종 자금을 비축한다. 보험은 손실 위험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별도로 자금 비축할 필요성을 감소시킨다. 내가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적금을 들거나 예금을 들거나 해서 사고 대비 비용을 따로 모을 필요가 없다. 단지 소액의 그 사고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에 비하면 소액의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납부함으로써 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묶어둘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자, 좋은 기능, 순기능은 총 이렇게 6가지 분류가 되어 있고 그러면 나쁜 기능, 보험의 역기능은 무엇이냐? 3가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 비용의 발생. 보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토지, 노동, 자본이 필요하게 되고 이것들은 사업 비용으로서 보험료에 추가되고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 사업 비용의 세부 항목은 판매 수수료, 보험회사 직원들의 인건비, 세금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보험 계약자들이 여러 명 모여서 기금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 기금을 운영하고 또 계약자들에게 나눠주고 계약자들을 모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비가 있다. 그래서 단순히 10,000원씩 모아서 50,000원을 모은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시스템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더 10,000원보다 더 큰 금액을 모아서 납부하게 된다.
그래서 보험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 비용이 발생한다. 두 번째는 보험 사기의 증대, 발생 손실의 규모를 의도적으로 과장해서 청구하거나 보험 사고를 인위적으로 유발하는 것과 같은 보험 사기는 큰 문제다. 당연히 큰 문제겠죠.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보험 사기는 결과적으로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를 높여서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준다. 주의력 이완으로 인한 사고의 증가, 보험이 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주의하게 된다. 내가 교통사고를 내게 돼도 어차피 보험에 들어있으니까 나한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의를 게을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보험의 사회적 기능, 좋은 기능과 또 사회적 비용, 안 좋은 기능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좋은 기능은 총 6가지, 손실을 보상해주고 불확실성 감소시켜주고 또 투자 자금이 되기도 하고 손실을 통제시키기도 하고 보험물에 대한 신용을 증대시키기도 하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들이 있었다. 그리고 안 좋은 점은 이 보험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이 보험을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보험 사기의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주의력이 이완돼서 사고가 증가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자, 이거는 이론적인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다 그냥 이해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기능과 안 좋은 기능들이 다 있는데 보험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당연히 좋은 기능이 안 좋은 기능, 사회적 기능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잘 활용하고 지금 공부도 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위험 관리 방법으로서의 보험.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보험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하며 많이 사용되는 위험 재무 기법이다.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다들 보험을 많이 들여놓고 있죠. 그리고 발생 빈도는 낮고 손실 규모가 큰 위험 대처에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책이다. 손실 보상과 복구 및 관련된 전문적 서비스, 손해사정, 분쟁 해결을 제공한다. 피보험자의 위험 요소에 대해서 전문적인 감독을 수행한다. 손실 통제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보험의 활용 시의 주의사항, 유의사항, 적정 수준의 보험을 선택해야 된다. 자신의 경제 수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보험을 들어놓게 되면은 그것도 그 자체로 경제적 위험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다른 위험 관리 수단과 비교해서 보험에 지출되는 비용이 비교 우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의 질을 고려해야 된다. 보험료는 비용 처리되므로 세금 혜택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야 한다. 위험 통제의 가능성 정도를 파악해서 내부적인 통제가 어려운 위험일수록 보험에 적당하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가 작으면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면 되지만 그런 내부적으로 통제가 어려운 위험일수록 보험을 들어놓는 것이 맞다, 적당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험개혁 체결 후에 손실에 관한 적절한 기록을 유지해야 된다. 기본적인 보험 외에 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난적 손실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초과담보나 포괄보험 계약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는 기업보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뒤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용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회사의 선택, 보험회사의 인수 능력, 보험 계약자의 보험사고를 보상할 수 있는 재무적 능력이 있는지 파악해야 되고 건전한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하고 보험계약자가 요구하는 보장에 대한 보험회사의 태도가 피보험자의 입장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특정 위험에 대한 지식과 평가 기술인 언더라이팅 지식을 잘 갖추고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인지 확인해야 되고 손실 발생 후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상 서비스의 내용과 질을 잘 따져봐야 한다. 적혀 있는데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기준으로 보험회사를 선택해라 라는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험회사가 직접 손실을 방지하는 이유. 보험회사가 손실 방지 활동은
전체적인 손실 발생을 줄이고 또 보험금을 적게 지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험회사의 이익이 되겠죠. 똑같은 보험료를 받았는데 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 보험 사고의 확률을 점점 낮추게 되면은 보험을 지급하는 금액도 낮아질 거고 그 결과 보험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손실방지 활동을 한다. 자, 그리고 손실방지 활동을 통해서 보험회사는 보험을 인수할 때 위험 인수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손실방지 활동은 마케팅 업무에 기여를 한다. 손실방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좋은 기업으로 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손실방지 활동을 통해서 인수가 어려운 위험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서 화재 위험이 높은 작업장에 스프링클러나 방화벽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위험 인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위험을 인수하지 못하는 담보가 있는데 너무 불이 잘나게 생긴 목조 건물 그냥 두면은 인수하기 힘들지만 보험회사가 스프링클러도 설치해주고 방화벽도 세우게 되면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손실로 위험이 낮아지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결과 보험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시마티브로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보험의 분류까지만 공부하고 이번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보험의 분류는 공영보험, 민영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민영보험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나누어지고 공영보험에서는 뭐 사회보험이나 기타 다른 공영보험 우리가 들어놓는 뭐 4대 보험이라고 하죠. 그런 보험들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보험은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운영하고 사회보장 성격이 강하며 국민의 최저생활보장 목적이 주 목적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 디귿. 보험료와 보험 혜택이 비례하지 않는다. 아까 배웠던 보험은 다 같이 공동의 위험을 가진 공동위험 집단이 그 사고 발생 다 같은 공동기금을 모아서 사고 발생률만큼 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와 보험금이 비례하지만 사회보험, 공영보험은 내가 내는 보험료와 혜택이 비례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 점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가입의 강제성이 많고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부담한다. 자, 민영보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보험, 사기업이 운영한다. 개인이나 조직의 다양한 위험 제거 또는 경감이 목적이다. 자, 개인의 개인적인 위험 제거가 목적이죠. 보험료와 보험 혜택이 비례한다. 대부분 가입에 있어 자율적이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전부 부담한다. 이렇게 공영보험과 민영보험으로 나눌 수 있고 옆에 도식도도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서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민영보험, 사보험에서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연금보험으로 나뉘어진다. 자, 손해보험은 주로 민영보험에서 운영하고 있고 기업의 위험관리 목적으로 활용되는 보험이다. 그 손해보험 중에서는 재산보험, 재산상의 손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고 화재보험, 화재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간접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고 상해보험은 사고로 인한 상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 자,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사고를 당연히 대상으로 하겠죠. 해상보험이나 운송보험, 해상 및 육상 수송에 관련된 위험을 담보해주는 보험이고 배상책임보험, 법률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게 됐을 때 그로 인한 손실을 담보해주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면 제조물 배상책임보험,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다. 손해보험과 반대되는 다른 개념으로 생명보험과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사망이나 질병과 같은 신체 손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인보험이라고 한다. 자, 생명보험은 인보험이라고 한다. 연금보험, 주로 노후 또는 은퇴에 대비한 소득 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생명보험과 구별된다. 사람에 대한 보험이 아니고 은퇴나 노후에 대한 소득을 대비하기 위한 소득 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따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개인이 생활 위험 관리 중요한 수단이지만 기업에게 있어서도 종업원의 사기나 복지, 고용 위험 관리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금은 이런 구분들만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증보험.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실, 즉 보험 계약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이다. 그래서 보증보험 많이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에 대한 보증보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보증보험들이 있는데 특징은 고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첫 번째, 채권자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보험 계약자가 아니고 채권자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가 임의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고 대위 변제가 목적이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대위 변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위적인 보험 사고에도 보험금을 지급을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식도 보면은 보험은 민영보험, 공영보험. 그래서 민영보험 중에는 생명보험과 연금보험 그리고 손해보험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공영보험은 사회보험과 기타 공영보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그래서 보험은 크게 우리 사회에서 총 5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되고 자,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에 보험과 관련된 유사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